지난주 대학교 동기들과 모여 송년회를 진행했습니다. 가기 전에 귀찮기도 하고 안 그래도 바쁜데 이런 일로 내 시간을 빼야 된다는 게 아깝기도 했는데 막상 가서 대학 동기들의 얼굴들을 보니 너무 반갑고 굳이 시간 내서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들 오랜만에 만나 대화를 나누느라 떠들썩했는데 그중 아주 오랜만에 본 저와는 그리 친하지 않았던 친구가 제게 다가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막형씨, 소문 들어보니까 넌 네 와이프랑 이혼까지 갔다는 소리 들리던데 이혼했냐? 그러게, 그런 여자랑 결혼을 하기는 왜 했냐고. 나 결혼하기 전에 주변에서 다 뜯어 말렸다면서? 너같이 똑똑한 놈이 왜 그런 실수를 했냐? 친구의 말을 듣자마자 저는 바로 손에 쥐고 있던 맥주잔을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아내와 잠깐의 불화와 오해가 있긴 했지만 저희는 이제 곧 아이 출산을 앞둔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부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친구 입에서 왜 저딴 말이 나오게 되었는지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저 친구의 말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지금 뒤에서 저희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안주거리 삼아 퍼뜨리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날 저는 저를 뜯어말리는 대학 동기들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우리 부부 잘 살고 있고 내년 봄이면 첫 아이도 출산할 예정이야. 그리고 우리 와이프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고 나한테 절대 부족하지 않은 훌륭한 사람이니까 너네끼리 뒤에서 남의 이야기 그렇게 함부로 부풀리면서 떠들고 다니지 마. 그리고 너네들 중에서는 의사라는 일 하나만으로 선민의식 가지고 있는 애들 많은 거 아는데 의사가 무슨 신이라도 되냐? 어차피 너네도 사연 있는 다 똑같은 인간인 주제에 의사라고 특별한 척 아닌 척하고 살지 마라. 저는 대학 동기들을 다시는 안 볼 생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하고 그 자리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만삭이 되어가고 있는 아내를 보며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을 했죠. 그리고 저도 최대한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도 사람이라 그런지 계속 동기놈의 말이 생각이 나고 마음이 힘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날 이후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어디다 털어놓을 곳이 없나 찾아보다 이곳을 알게 되어 제 이야기를 털어놓아 보려고 합니다. 저는 소위 말해 개천에서 용난 사람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사시는 소장농 부부셨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의 일남 일녀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나 그 흔한 학원과 과외 한번 받지도 않고 의대로 진학해 의사가 되었죠. 제가 의사가 되었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형서가 의사가 되고 나서도 나 잘났다고 너 잘난 맛에 살지 말고 항상 감사해 하면서 다른 사람 도울 수 있을 때 도우며 살아라. 그리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참고 살아야 돼. 엄마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늘 건강과 인품만을 중요시했던 부모님들 덕분에 저는 조금 건방진 다른 의대 동기생들과는 달리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대에 졸업하고 나서도 부모님의 말씀을 가슴에 가운처럼 새기며 살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영서가, 미안한데 너 지금 퇴근하는 시간이지? 내가 갑자기 수술이 잡혀서 그러는데 이것 좀 우리 집에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이런 부탁해서 정말 미안하다. 아닙니다, 교수님. 제가 집 가는 길에 잠깐 들러서 전달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저한테 맡겨만 주세요. 인턴 때 교수님의 심부름으로 교수님 댁에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모님에게 교수님이 주신 물건을 전달해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사모님이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인턴 선생님, 혹시 선생님 가시는 길에 이분 좀 지하철역에 태워다 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밖에 많이 추워서 그러는데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마침 저도 지하철역을 지나가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하철역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아우, 정말 고마워요. 우리 남편이 제일 아끼는 인턴 선생님이라고 하던데 인물도 너무 좋고 예의도 바르고 선생님은 나중에 참 잘 되겠어요. 사모님의 부탁으로 누군지도 모르는 젊은 여성분을 제 차에 태웠었는데 그 여성분은 제 차에 올라타자마자 세상 밝은 미소를 띠며 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태워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 집 사모님 집에 자주 들러서
사모님 피부 관리해주는 피부관리사예요. 아까 이야기 잠깐 들어보니까 그쪽은 의사 선생님이신 것 같던데 맞나요? 아, 네.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의사이긴 합니다. 날도 추운데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시네요. 돈 벌려면 부르는 곳은 언제든 어디든 가야죠. 그래도 저보다 의사 선생님이 더 바쁘지 않으세요? 인턴이다 보니 조금 바쁘긴 합니다. 그래도 가끔 한 번씩 쉬는 날도 있고 그래서 괜찮아요. 그럼 제가 역까지 태워다 드릴게요. 그 여성분을 역까지 태워다 드리러 가는 길에 정적이 흘렀는데 그 여성분이 갑자기 저에게 저녁밥을 먹으러 가지 않겠냐며 정적을 깨웠습니다. 저 바로 밥 먹으러 갈 건데 선생님도 같이 가실래요? 저 역까지 태워다 주셨으니까 감사의 의미로 제가 저녁밥 사드릴게요. 사실 피곤해서 곧장 집으로 가서 눈을 붙이고 싶었지만 밥을 먹으러 가자고 제안하는 여성분의 초롱초롱 빛나는 눈을 보니 거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분을 따라가면 재미있는 일이 생길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 저도 모르게 그 여성분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우동이 진짜 맛있거든요. 선생님 혹시 괜찮으시면 반주로 소주도 한잔 하실래요? 술 못 드시는 게 아니면 딱 한 잔만 하세요. 제가 차를 가지고 와서 술은 먹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우동만 먹어도 될까요? 아 맞다. 차 가지고 오셨지. 그럼 저 혼자 먹을 테니까 선생님은 그냥 우동 드시고 저 혼자 술 마시는 거 구경만 하세요. 저에게는 참 신기한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낯을 가리지도 않고 혼자서 술을 훌짝훌짝 마시는 게 참 귀여워 보였죠. 의사가 되고 나서 바쁘다 보니 사람에게 관심을 끄고 살았는데 그날은 그 여성분이 더 궁금해졌습니다. 가시기 전에 연락처 좀 알려주고 가세요. 다음엔 제가 맛있는 밥 대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요? 그럼 저야 좋죠. 다음에 맛있는 걸로 찾으세요. 그리고 오늘 만나서 정말 반가웠어요. 다음에 꼭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 후 저는 2주 만에 그 여성분에게 연락해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약속 장소에 서 있는 저에게로 달려오는 그 여성분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과 저와 운명이라는 것을요. 선생님, 연락 주실 줄 몰랐는데 정말 연락 주셨네요. 그동안 많이 바쁘셨어요? 오랜만에 뵈니까 더 반갑고 그러네요. 네. 2주 동안 병원에 붙어 있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마침 오늘 하루 쉬게 돼서 연락드린 건데 시간이 맞아서 다행이네요. 그럼 같이 밥 먹으러 가실까요? 제가 미리 알아둔 곳에 있어서 거기로 가면 될 것 같네요. 저는 지금도 그 여성분과의 인연은 제가 노력해서 잡은 인연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저의 노력 끝에 그 여성분은 훗날 저의 아내가 되었답니다. 저희는 두 번째 만남에서 지금껏 각자 살아온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대단하고 존경스러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지 씨는 도대체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조금만 쉬엄쉬엄 살아도 괜찮잖아요. 동생들도 이제 성인이 됐으니 도와줄 필요도 없고 부모님들도 은지 씨 도움 없이 두 분이 알아서 살아가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동생들이 다 컸어도 도와줄 게 많아요. 그리고 부모님들한테는 지금까지 이렇게 잘 키워주셨으니 감사의 의미로 그만한 보답을 해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은지 씨 같은 사람은 정말 드문 것 같아요. 효를 중요시하던 옛날에도 은지 씨만큼 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 같네요. 은지 씨, 진짜 존경스러워요. 아내는 알면 알수록 매력적이었고 제가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백 끝에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제가 인턴일 때는 너무 바빠서 한 달에 두세 번밖에 쉬지 못했었는데 아내는 그런 저를 배려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저희 병원으로 찾아와 제 얼굴을 잠깐이라도 보고 갔습니다. 이렇게라도 봐야지 얼굴 안 까먹지. 자기 지금 얼굴 보니까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요즘 밥 잘 못 챙겨 먹고 있어? 밥 먹을 시간에 1분이라도 더 자려고 끼니를 걸렀더니 얼굴에 티가 나나 보네. 하루 이틀 다시 잘 챙겨 먹으면 바로 돌아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나 걱정시키지 말고 꼭 밥 잘 챙겨 먹어. 자기 얼굴 볼 때마다 상해 있어서 나 요즘 너무 속상하고 걱정된단 말이야. 연애 시절 아내가 없었더라면 저는 건강하게 인턴 생활을 버틸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내 덕분에 무사히 인턴을 끝내고 레지던트가 되었을 때였어요. 그날도 오랜만에 쉬는 날이었는데 아내가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며 저를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자기야, 정말 미안한데 우리 여기까지만 하고 헤어지자.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우리 둘은 만남을 더 이어가면 안 될 것 같아. 어제까지만 해도 잘 지냈으면서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왜 헤어져? 자기 도대체 혼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지냈길래 그러는 거야? 나 절대 이런 식으로 자기랑 못 헤어져.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만 나는 자기한테 너무 부족한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는 나한테 차고 넘칠 정도로 과분한 사람이고, 의사인 당신이 나같이 평범한 사람 만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 아내가 제 직업을 의식하지 않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제발 다른 건 몰라도 아내가 저와 자신을 직업으로 나누지 않길 바랬는데 아무래도 아내에게는 의사라는 제 직업이 많이 부담스러운 듯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해? 의사는 그냥 수많은 직업의 하나일 뿐이지 이딴 걸로 나를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이라고 평가할 필요가 없어. 우리 서로 직업 보고 만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좋아서 만난 건데 왜 직업 때문에 헤어져야 되는 건데. 직업뿐만이 아니야. 그동안 내가 자기한테 말 못한 게 하나 있는데, 나 사실 초등학교까지밖에 못 나왔어. 어릴 때 몸이 많이 아파서 학교를 더 다닐 수가 없었거든. 일부러 속이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서 말 안 하고 있었던 건데, 이제야 말하게 돼서 정말 미안해. 아내가 초졸이란 말에 솔직히 놀라긴 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을 보기 힘든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얼른 정신을 차리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초등학교만 나왔을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내가 학력을 따지는 사람이었으면 몰랐겠지만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자기가 더 잘 알잖아. 보통 의사는 자기랑 비슷한 수준의 사람을 만나잖아. 같은 직업인 의사를 만난다던가, 아니면 친정집이 잘 사는 여자를 만난다던가, 또 아니면 뛰어나게 예쁜 사람을 만난다던가 하던데, 난 그중에 포함되는 게 하나도 없어. 자기를 만나면 만날수록 자기가 왜 날 만나는지 이해가 안 될 뿐이야. 자기는 그것 말고도 더 특별한 걸 가진 사람이라서 내가 자기 만나는 거야. 나는 자기가 초졸이든 가난한 집의 딸이든 뭐든 상관없으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헤어지자고 하지 말자. 나 지금 자기 없으면 힘들어서 버티지도 못해. 아내와 저는 일단 시간을 가지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헤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됐기 때문에 헤어져 있는 동안 제가 큰 결심을 하고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자기야, 우리 일단 같이 살아볼래? 나랑 같이 살아보다가 성격도 안 맞고 생활 습관도 안 맞고 다른 부분이 안 맞으면 그때 헤어지자. 우리가 그런 이유로 헤어지는 거라면 나 자기랑 헤어질 수 있겠지만 학력 차이 때문에 헤어지는 거라면 나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제가 아내에게 매달리시피 한 덕분에 아내는 저를 믿고 저희 집으로 들어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동거를 결심한 이유는 어떻게 해서라도 아내에게 내 진심을 보여주고 안심을 시켜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아내와 동거를 시작했다는 소문이 대학 동기들에게 퍼지자 동기들은 저에게 충고인 척하며 참견질해야 됐습니다. 야, 형씨가 너 초졸인 여자랑 같이 살고 있다면서? 너 진짜 미친 거 아니냐? 네가 뭐가 부족하다고 그런 여자를 만나? 야, 착한 것도 정도가 있지. 그걸 이해하고 같이 살기까지 하냐? 그래, 형씨가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너 착한 건 알겠지만 그건 진짜 아닌 것 같다. 아무리 못해도 최소 고등학교는 졸업을 했어야지. 그 여자 분명 의사 남자 잡아서 팔자 피려고 하는 거니까 너 거기에 속지 말고 당장 헤어져. 야, 의사 잡아서 팔자 피려는 여자 많은 거 너도 알잖아. 우리 같은 의사는 웬만해서는 비슷한 수준의 여자를 만나야지 호구 안 당한다고.
너 나중에 돼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빨리 정리해. 아니면 내가 우리 병원에 있는 의사 한 명 소개해줄게. 동기들은 아내에 대해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뚝심이 있었기에 동기들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동거를 시작하고 나서 우리의 동거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유일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저희 부모님들이었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얼마나 내조를 잘하는지 알고 계셨던 저희 부모님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서가 세상에 그런 여자 또 없다.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그렇게 남자 하나만 바라보고 내조를 한다니. 거기에다 자기 일은 또 얼마나 열심히 하고 사람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성실하니. 엄마는 네가 보는 안목이 있다고 생각한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부모님들한테 잘하는 걸 보면 은지는 저희 부모님들에게도 잘할 사람일 것 같아요. 우리한테 잘 안 해줘도 된다. 나는 그저 너랑 마음이 잘 맞고 의사 일하느라 힘든 너 다른 데는 신경 안 쓰게 내조만 잘해주는 여자면 된다. 나는 은지 걔가 참 마음에 드니까 조건 같은 거 너무 따지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네가 은지랑 결혼했으면 좋겠구나. 저희 부모님들에게는 아내가 초졸인 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신 덕분에 제가 레지던트 4년차가 되었을 때 아내와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처음 아내의 친정 식구들을 만났는데 아내의 부모님들은 저를 신격화하듯이 저를 어렵게 대하셨습니다. 박서방, 우리 은지랑 결혼해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우리 은지가 착하고 성실하게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날았지만 그 복을 이렇게 받을지 저희는 정말 꿈에 몰랐어요. 우리 은지 그동안 고생하며 살아온 보답을 이렇게 받네요. 장모님, 저한테 말씀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은지 같은 사람 만난 제가 더 복받은 거죠. 저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의사 사이한테 어떻게 말을 함부로 놓을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대단이라는 사람이 우리 가족이 될 거라고는 감히 상상도 못했는데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우리 은지 잘 부탁할게요. 저에게 절대 말을 놓지 않는 장모님이 조금 부담스럽긴 했지만 처제들도 그렇고 장인 장모도 대체적으로 성격이 밝고 아내만큼이나 사람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끼리 보이지 않는 어떤 끈끈함이 묻어나는 것 같았죠. 늘 조용하기만 하고 말수가 적은 저희 집과 대비가 되는 모습에 저는 저희 처가도 저희 아내만큼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보, 내가 매달 생활비 당신한테 보내줄 테니까 당신 버는 돈을 저금하든지 아니면 당신 필요한 데 쓰도록 하고 내가 주는 돈으로 생활비 써. 그렇게 해도 괜찮지? 그렇게 하면 날 고맙지. 당신이 보내주는 생활비 내가 모자라지 않게 알뜰살뜰하게 잘 써볼게. 고마워 여보. 아내는 저와 결혼을 하고 나서도 계속 일을 했었고 저희는 각자가 버는 돈은 각자가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내에게 적지 않은 금액을 생활비로 보내주며 집에 들어가는 모든 돈은 제 돈으로 해결하게 했었죠. 그렇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결혼한 지 1년쯤 됐을 때 아내가 저에게 경제권을 넘겨달라고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이 집 돈 내가 다 관리하고 싶은데 당신 월급 나한테 맡겨줄 수 있어? 당신 나 믿고 맡겨주면 내가 잘 관리해보도록 할게. 지금까지 각자 잘 관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그러고 싶어진 거야? 당신 혹시 돈 필요하거나 그래? 그런 거 아니고 나눠서 관리하면 우리 집에 지금 돈이 얼마나 모여있는지 확인이 어려우니까 그러는 거야. 그래 한 사람이 관리하면 좀 더 아끼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이야. 아내가 갑자기 저에게 경제권을 넘겨달라고 해서 놀라기도 했고 고민이 되기도 했지만 저는 화끈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알겠어. 다음 달부터 네 월급 당신이 받아서 관리하도록 해. 그리고 지금까지 모아뒀던 돈이랑 적금 통장도 넘겨줄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잘해줘. 고마워 여보. 내가 관리 잘해볼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얼른 돈 모아서 내 집 장만하자. 제가 아내에게 경제권을 넘긴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내가 그동안 평생 돈만 바라보며 너무 힘들게 살아온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싶었던 것이었죠. 제 월급이 그리 대단히 많은 건 아니지만 매달 찍히는 제 월급을 보면서 아내가 기뻐했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저에게 경제권을 넘겨받자마자 일을 그만뒀습니다. 여보, 나 일 그만뒀어. 계속 일을 쉴 것 같진 않고 잠깐만 쉬어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괜찮지? 당연하지. 당신 그동안 제대로 길게 쉬어본 적 한 번도 없잖아. 이쯤에 푹 쉬면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 좀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 아내가 일을 그만뒀다길래 저도 기뻤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처럼 평생 일만 하는 아내가 한 번은 쉬어주길 제가 가장 간절히 바랬었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일을 그만두고 고삐 불린 망아지처럼 바깥에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이번에 교수님이랑 학교 가야 된다고 세탁소에 옷 좀 바꿔달라고 했었는데 안 맡긴 거야? 옷이 왜 이 모양이지?